지난 시간까지는 이 전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항, 전압,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고, 이제 27장에서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회로를 구성해서 좀 더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이 전류나 이 전압, 뭐 파워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직류예요. 직류하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류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하면은 뭔가 변한다는 거고, 직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흐름이니까 결국은 이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제 다이렉트하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서킷은 이제 우리 이제 서클 뭐 그런 거죠. 서클 하면은 이렇게 뺑 돌아서 원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뭐 하면은 이렇게 닫혀져 있는 회로, 뭐 폐회로, 또는 그냥 회로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원래로 와서 이렇게 닫혀져 있어야지만이 전류가 흐르죠. 어디가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한 바퀴 돌아와서 원래로 돌아오는 어떤 그 완벽한 그 폐회로를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우리가 이 전압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기전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뭐 여기서 책에서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류를 흘러보내니까 뭔가 이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을 빗대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전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요즘엔 전자가 흘러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그 물의 흐름 같은 거로 빗대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려면은 뭐 수압 뭐 이런 게 있죠. 수압이 있어야 물이 흐른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떤 흐르는 힘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실제로 force예요. 일렉트로모티브 force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forc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량 및 실험 1에서 우리 그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force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여기 무슨 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니까. 근데 그냥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일렉트로모티브 force에서 그거를 기전력이라는 걸로 말로 번역했어요. 뭐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대강 번역하면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EM, F 이렇게 해서 기전력인데 이건 그냥 전압이라고 쓰면 되는데, 뭐 이런 말도 뭐 저기 뭐 가끔 가서 써주면은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그렇게 불리면 안 되죠. 실제로는 이제 전위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26장에서 전압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쓰면 돼요.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꼭 기전력이라고 안 쓰고, 우리 보통 이제 이 전지 뭐 1차 전지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지라고 하고, 뭐 이제 1차 전지 하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죠. 우리 보통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거고, 2차 전지는 우리 핸드폰에 충전해서 쓰죠.
그래서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전지에서 이제 뭐 이제 기전력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이제 쓰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전압의 방향이 뭐 바뀌거나 그럴 리는 없죠.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은 이 전류를 흘리는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에 점점점 전압이 떨어지죠. 전압이 떨어지면은 전류도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전압이 0에 가까워지면 전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다 방전됐다, 뭐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폐회로를 이렇게 구성할 때 이제 우리가 전지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우리가 뭐 1.5V 전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5V 전지의 이 기전력이 또는 전압이 이 저항에 다 미칠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지하면 이제 화학물질을 이제 전지 안에 두고서 이제 그 화학물질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두 극 사이에, 두 전극 사이에 전이차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물질 내에서도 그 이 기전력을 뭐 잡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이 이 기전력의 일부를 이제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전지 내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실제로 전류를 흘리고자 하는 저항이 있는데, 전지의 경우에 뭐 우리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항은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전력의 일부가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 기전력의 전부가 여기다 걸리진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직류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황이 딱 정해지고 기전력의 값이 정해지면은 전류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요 V 대신에 기전력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있고, 여기 걸리는 전압을 갖다 이제 VR이라 그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을 갖다 V에 요 라지 R이니까 라지 R이라 그러면은 요 VR에다가 V 라지 R을 더한 것이 바로 기전력 E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정하느냐? 전류는 우리가 앞에서 이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아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 기전력에 의한 이 전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여기다 쓸게요. 전류 I는 다 똑같아요. 여기 회로에 I는 여기에도 I가 흐르고 여기에도 I가 흘러요. 다른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각 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 값은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I에다가 여기 이제 저항 R 더하기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은 전류 I가 흐르고 저항 R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E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I 곱하기 스몰 r에 걸리는 전압의 VR이 되는 것이고, I 곱하기 라지 R에 걸리는 전압의 V 라지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뭐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것으로부터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은 전류는 기전력 나누기 R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각 저항이 소모하는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파워는 전류 곱하기 기전력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 이거에다가 기전력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기전력이 주는 파워, 즉 기전력이 소비하는 일률은 이제 이것이 공급하는 전류 곱하기 기전력이에요. 전류 곱하기 기전력이니까는 결국은 이 값은 이 전류에다가 기전력을 곱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은 여기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이제 2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에다가 전류 i에다가 2를 곱하니까 분자는 2제곱이 되고 분모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요 기전력이 단위 시간 동안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에너지는 일부는 여기에서 소모가 되고 일부는 여기에서 소모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모되는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소모되는 것이 이제 이거죠. 그러면은 이 파워가 전류 곱하기 전압했듯이 기전력도 일정의 전압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 이제 V 라지 R인데 이거는 이제 I 곱하기 V 곱하기 라지 R이 I R이니까 이것이 이제 I 제곱 R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I 곱하기 V 스몰 r인데 I 곱하기 이것도 I의 스몰 r 이렇게 되니까 I 제곱의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전력에서 공급하는 전체 파워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여기와 여기에 나누어서 공급이 돼서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요 기전력으로부터 이 전압을 이제 전압의 크기 변화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이제 여기 점 A, B, C, D 요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종축은 전압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요 점이 요 둘 사이의 전위차가 2니까 여기를 갖다 이제 전위를 2라고 하면은 요 앞쪽에 B점의 전위를 2라고 하면은 A점의 전위는 0이 되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점에서는 전위가 2예요. 2 그죠? B점에서는 전위가 2가 돼서 쭉 가서 C점까지는 이제 2로 가다가 그 다음에 요 저항을 지나면서 전위가 전류 I 곱하기 R만큼 드랍을 하죠. 그래서 D점에 가면은 요 저항을 지나면은 D점에서는 전위가 I 곱하기 스몰 r만큼 드랍을 해요. 다음 여기 쭉 따라가면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IR만큼 드랍된 것이 유지되다가 요 라지 R을 지날 때 또 한 번 드랍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라지 I 곱하기 라지 R만큼 드랍한다. 그렇게 되죠. 드랍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전위가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0이죠. 그래서 0이 돼서 뺑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A점. 이 되면 0이죠. 근데 A에서 B로 넘어갈 때 기전력이 증가해서 이제 B점에서는 기전력이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661쪽에 그 예제가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한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이제 회로에서 기전력이 12V이고, 그러니까 E가 12V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2V라고 하는 건 바로 2가 되는 것이고, 내부 저항 0.05, 요거 이제 스몰 r이고, 그리고 이제 부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라지 r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전류는 기전력 나누기 이제 두 저항의 합, 내부 저항 더하기 부하 저항의 합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12 나누기 3.05 하니까 3.93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실제로 요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 12V에서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줘야죠. 근데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내부 저항의 크기죠. 그래서 이 전류 곱하기 내부 저항 해서 이제 그것이 0.2V가 돼서 실제로 이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12V가 아니라 그것보다 요만큼 떨어진 11.8V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냐 하면 전류 곱하기, 즉 3.93 곱하기 부하 저항의 크기 3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11.8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보면은 이제 뭐 부하 저항은 이제 전류 I가 3.93이니까 3.93의 제곱 곱하기 3오hm 해서 계산하면 46.3와트 되죠. 와트라고 하는 거는 줄 퍼 세크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은 I 제곱 곱하기 0.05에서 요만큼이 내부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돼서,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이런 건전지 같은 거 쓰다 보면은 그 배터리가 따끈따끈해지죠. 그게 바로 내부 저항 때문에 그런 거죠. 내부 저항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전력을 소모해서 그 소모된 전력이 결국은 열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전지니까 다른 뭐 어떤 특별히 뭐 회로를 구동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전지 내에서의 그 열 에너지로 다 이제 소모가 돼서, 그러니까 그 열 에너지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이제 전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전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건전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폐열을 만들어서 전류를 공급하고 있을 때 그 전지 자체가 약간 이제 열을 갖다가 내죠. 그래서 그 열이 이제 우리는 그 열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내부 저항에 의해서 소모되는 파워다. 즉 단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느냐 한 거고, 그 에너지는 결국 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열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12V 기전력이 공급하는 파워는 이 부하 저항에서 소모하는 파워와 내부 저항에서 소모하는 파워를 더한 거, 요만큼의 그 파워를 이제 그 공급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전류 I, 즉 3.93 이거 곱하기 이 기전력 2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부하 저항에 최대 파워를 공급하고 싶어요. 요 부하 저항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뭔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뭐 어떤 뭐 냉장고를 이제 가동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회로를 동작시킨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여기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장 큰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부하 저항 값이 내부 저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 부하 저항에 가장 큰 파워를 공급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큰 파워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가장 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니까 거기서 뭔가 하여튼 이루어지는 일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워 여기에 공급하는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이 전류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류라고 하는 거는 기전력 나누기 저기 R 플러스 라지 R, 이게 이제 전류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이 공급하는 전력은 결국은 요 I 제곱 곱하기 이제 여기 요 아래 전달하는 이제 파워는, 즉 요 기전력에 의해서 아래 전달하는 파워는 요건 전류 곱하기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그죠? 근데 여기 걸리는 전압은 바로 또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류 이거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이 둘을 곱하면은 I 제곱 R이죠. 그죠? I 곱하기 IR이니까 I 제곱 R인데요. 근데 I가 바로 이거니까 요거의 제곱은 결국 R 플러스 R의 제곱분의 2제곱 이렇게 되고, 곱하기 R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 기전력이 여기에 공급하는 파워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근데 이거를 최대로 하겠다 하는 거는 결국 요 함수를 미분해서 이제 최대값을 가지는 어떤 그런 이제 이 라자르의 값을 이제 구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공급되는 파워, 즉 이거를 이제 R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최대가 되는 점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R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렇게 해서 최대가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는데, 요거는 뭐 여기서 미분하는 이제 방식인데, 여기 뭐 이거를 그대로 따라보자면은 이제 2제곱 R에다가 뭐 R 플러스 R의 마이너스 2승이고 요 두 함수의 곱이 되죠. 두 함수의 곱이니까는 하나씩 미분해 주면 되죠. 요건 2제곱은 상수고, 그다음에 요 R을 미분하고 요건 그냥 두죠. 그러니까 이제 2제곱 곱하기 R을 미분하면 1이니까 1 곱하기 요거. 그래서 이렇게 되죠. 더하기 이제 요거 R은 그냥 놔두고 2제곱은 상수니까 곱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되죠.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에 R 플러스 R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치가 0이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0일 때에 R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0이 되는 값을 구해 보면은 이제 여기 R 플러스 R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승이고 여긴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 마이너스 3승으로 통일할 때 이쪽 항에는 R 플러스 R을 곱해줘야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요거는 요게 되는 거죠. R 플러스 R의 마이너스 2승은 R 플러스 R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R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고, 요쪽 거는 그냥 마이너스 2에 이제 R 요거 곱하기 이제 R 플러스 R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요거 이제 분모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제곱의 스몰 r이 있죠. 그죠? 2제곱의 스몰 r이 있고, 여기는 또 2제곱의 라지 r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배의 2제곱의 라지 r이 있으니까, 이제 상수해주면은 마이너스 2제곱의 라지 r이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2제곱의 스몰 r, 여기에서 2제곱의 라지 r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라지 r이 스몰 r일 때라는 얘기죠. 라지 r이 스몰 r일 때 결국은
요 전원에 의해서 요 부하 저항에 가장 큰 파워가 공급이 된다. 해서 우리가 결국 이제 요 부하 저항의 최대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 전원의 내부 저항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하 저항 값을 요 전원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값과 일치시킬 때, 그때 이 전원에 의해서 요 부하 저항의 최대 파워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걸 그려본 거예요. 요걸 그려본 거예요. 요거를 이제 라지 r을 갖다가 스몰 r의 함수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라지 r이 스몰 r이 됐을 때 이 파워가 최대가 돼요. 라지 r이 스몰 r보다 작으면은 좀 작아요. 이렇게. 또 라지 r이 스몰 r보다 커도 또 작아져요. 그렇게 해서 라지 r이 스몰 r일 때 파워가 최대값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미분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부터 이제 요 부하 저항 값이 내부 저항 값과 같아질 때 요 부하 저항의 최대의 이 파워를 공급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 갖다 우리는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회로가 직류 회로건 교류 회로건 공통적으로 이제 쓰는 말이, 이제 우리가 교류 회로가 되면은 레지스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커패시턴스에도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있는 거고, 인덕터에도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세 가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저항하고, 이제 인덕턴스에 의한 저항, 그다음에 커패시턴스에 의한 저항, 이런 것들을 요 전원의 내부 저항과 똑같게 만들어 줬을 때, 결국 이 전원은 이 부하 저항의 최대의 이 파워를 공급한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라 그래요. 임피던스 매칭.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회로하고 이 전원의 임피던스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간에 우리가 일단 최대 파워를 공급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한다면은 결국은 이 이제 전원의 내부 저항과 이 부하 저항의 이 이제 저항값하고를 똑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요 부하 저항의 최대 파워가 전달이 된다 하는 것이죠.